예,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제 리스트 딕셔너리 다루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불복 폭탄 게임 만들기 했어요. 복불복 폭탄 게임 만들기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면에 무작위 별 찍기, 그 다음에 별자리 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거죠. 별자리 앱 만들기. 그냥 뭐 별자리 앱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앱에서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면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면.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 앱을 만들면 처음 하실 때 보통 이 하나면으로 이렇게 그 앱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괜찮은 앱, 다양한 앱을 만들고 싶어 하면 그 이 하나면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화면이. 우리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만들 때도 화면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화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중점적으로 달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화면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화면요. 여러 화면. 그러면 원래 이제 뭐 앱인벤트에서는 화면을 한 20개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스크린이라고 하죠. 스크린.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그러면 첫 번째 스크린, 두 번째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첫 번째 스크린에서 두 번째 스크린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스크린 만들고 첫 번째 스크린 만들고 두 번째 스크린 만들고 이렇게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첫 번째 스크린에 어떤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텍스트 박스로 여기에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을 넣었는데 이 이름이 두 번째 화면에서는 여기서 홍길동이라고 넣는 이름을 두 번째 화면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입력했는 이 값을 두 번째 화면에서도 과연 어,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어떤 컴포넌트의 어떤 값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입력하고 뭐 주소, 성별 뭐 이렇게 신상 명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에서 이 값을 출력하면 첫 번째 방법은 DB. 우리가 DB에 저장하는 거예요. DB에. DB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게 타이니DB 있죠. 타이니DB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DB에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냐면 DB에 저장해 놓고 이쪽 화면 넘어왔을 때 또다시 DB에 있는 값을 또 불러내고 이렇게 쓰거든요. 뭔가 간단한 거 만들 때 이렇게 DB를 쓰기에는 좀 뭐랄까 그렇게 무겁게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간단한 거 처리할 때는 굳이 DB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DB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 간에 어떤 값을 던지고 받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DB를 쓰는 거는 흔히들 많이 이제 그 앱의 규모가 커질수록 많이 쓰시고 많이 보셨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간단한 앱 만들 때 여기에서 단순하게 뭐 이쪽으로 넘길 때 이쪽으로 넘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그 값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화면에 값을 전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오늘 볼 건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별자리 앱 만들 거예요. 별자리 앱은 어떻게? 우리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대략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제목 들어가야 돼요. 나만의 어떤 뭐 별자리 앱 하면서 제목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자리가 보통 12개? 12개죠. 12개니까 요 별자리가 요게 몇 개씩 배치되면 좋을까요? 하나면에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3개씩 아니면 4개씩 해가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배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4개 정도? 예. 4개 정도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몇 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 물병자리 뭐 이렇게 그 월별로 있잖아요. 그 월별로 물병자리, 궁수자리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 내 생일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 사이면 그 해당하는 별자리를 터치하면 이제 별자리 정보가 여기에서 나와도 되는데 요번 예제 같은 경우는 다른 화면에 요거는 스크린 1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화면 이게 스크린 2예요. 이 스크린 2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뭐 요거는 뭐 만약에 제가 궁수 자리를 눌렀다 하면 여기 궁수 자리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다 이렇게 해가 타이틀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궁수 자리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쪽에는 이제 궁수 자리에 대한 어떤 그 별자리로 보는 우리 뭐 어떤 성격 같은 것들 있죠. 궁수 자리는 뭐 무엇이 뛰어나고 뭐 등등 해가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궁수 자리 별자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으면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가야 되겠죠. 메인으로. 여기로 넘어와야 돼요. 메인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메인에서 또 다른 별자리를 또 한번 터치해 보면 또 이제 그 별자리 정보가 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메인을 누르면 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고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만들어야 될 앱이 이러한 앱들이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보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어제도 설명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리소스예요, 리소스. 리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를 조사해야 되느냐면요. 앱 만들기 위해 어떤 별자리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여기 다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별자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별자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죠. 뭐 물병자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뭐 해가 여러 개의 별자리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데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별자리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 12개가 있는데 뭐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뭐 해가 뭐 여기 설명 있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생길 거예요. 뭐 누구도 뭐 정답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별자리 운세도 있고요. 여기 보면 별자리 가봐야 돼. 다시 여기 별자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별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 포털 같은 데 가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크린샷 찍어가 요렇게 그 이미지를 따면 되죠. 이미지를. 그죠? 이미지를 이렇게 따면 돼요. 따고 여기 내용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을 쭉 해서
이거를 앱 형태, 지금 이거는 웹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앱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료 수집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뭡니까? 저작권이죠. 이미지 같은 경우 저작권이니까 이런 거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문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용으로 쓰더라도 뭐 어떻게 쓴다 하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고 어떤 그런 규칙을 분명히 이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무료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따고 뭐 하다 보면요. 수업은 못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줌 수업 자료실에 보면요. 여기 있어요. 줌 수업 자료실 여기에 제가 제일 밑에 별자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시면 첨부 파일 해가지고요. 요거 받으세요. star.zip 요걸 내려 받으세요.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건 수업 자료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압축이죠. 요거 압축을 해제해야 되겠죠. 압축을 해제해야 됩니다. 보내기, 압축 폴드. 응? 이렇게 압축 풀기 있네요. 여기 눌러볼게요. 다시 압축 풀기 누르고 응? 압축 풀기. 어. 창이 옆에 떠가지고 제가 듀얼 쓰다 보니까 옆에 창이 떠가 이걸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제가 넣어놨는데요. 잘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랐어요. 잘라가 넣어놨는데 그냥 여기 붙였어요. 이미지를 M01, M02, M03 해가 12까지 이렇게 우리 그 별자리에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타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이것도 타이핑하고 찾으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 제가 옮겨놨어요. 물병자리는 요게 이제 타이틀이 돼야 돼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고요. 물병자리의 특징은 고집이 세지만 성격이 밝고 사회 적응도 빠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다. 뭐 등등 각각 그 별자리별로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배우시면 이걸 파일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빈멘트에서 파일로 읽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토큰이라 해요. 토큰.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얼마 전에 했는 거 어제 했는 거 있잖아. 월, 화, 수, 목, 금 해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얘를 끊어낼 때 이 컴마를 중심으로 끊어낸다. 여기에서 컴마가 토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방법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뭘로 끊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토큰이 슬러시가 됩니다. 슬러시가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슬러시 중심으로 이제 분리해내겠다. 이런 걸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토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물병자리 하고 원래는 이게 세 개의 토큰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좀 간단하게 얘가 두 개로만 나눴는데 요거는 타이틀로 들어갈 거예요. 타이틀. 두 번째 화면에 타이틀로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두 번째 화면에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해서 12개의 별자리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앱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 리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소스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앱 인벤트 들어갔어요. 오늘 구글에서 앱 인벤트라고 클릭하시고 앱 인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앱.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정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이거는 어제 만들었는 그 앱이죠. 어제 만들었는 건데요. 어제 그 만든 것 중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게 다른 컴포넌트로 만들면 그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요. 제가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 눌렀다가 초등학생 또 누르면 얘는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게 값을 못 받아와요. 해보니까. 요거는 제가 뭐 카운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다른 목록을 선택하면 카운트 1씩 증가가 되는데 실제 테스트 해보면 초등학생 눌렀다 초등학생 누르면 카운트 증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버그 같은 느낌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할 건데요. 제가 그 코드를 이렇게 짜놨어요. 다시 되도록 이렇게 짜놨는 게 있어요. 요거를 뭐 아니면 카페에 이제 공지를 할게요. 시간이 안 되면 요거는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요. 시간이 되면 요거는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들어야 될 게 스타트 뉴 프로젝트에서 오늘 날짜를 또 적을게요. 이 예제 EX 0714 첫 번째 예제니까 언더바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한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그 앱을 만들 수 있는 새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리소스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니까 여기 리소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요 미디어 있죠. 여기에다가 업로드해서 좀 전에 그 다운받았는 파일의 경로로 가서 저는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거 이 이미지 같은 경우 한글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예, 하나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 M02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12개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뭐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한꺼번에 이 찍히거든요. 그래 올려지는데 이거는 좀 뭔가 그 에비메트 측에서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불편하죠. 하나씩 클라니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5번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12달이니까 12개 올려주셔야 돼요.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더 올려갑니다.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를 올려주시면 돼요. 12개. 자, 그러면 12개 올렸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화면이 2개잖아요. 화면이 2개예요. 요거는 뭐예요? 메인 화면. 스크린 1이에요.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러면 화면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스크린 보시면 여기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스크린 1에서 이 스크린 할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크린 만들 때 첫 글자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add screen. 해가 자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름 줘도 되는데 자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스크린 2, 그 다음 만들면 스크린 3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하면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 2개가 있어요. 1, 2. 여러 개를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크린 1로 가고 2로 가고 요거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스크린 1이 2예요, 1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크린 2니까 여기 타이틀 보세요. 스크린 2죠. 1로 가면요. 1이죠. 그죠? 1.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드 만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블록으로 가도 지금은 스크린 1에 대한 코드고요. 이 나중에 2로 바꾸면 2에 대한 코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 1, 2 지금 현재는 1로 맞춰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네이블이 필요하죠. 네이블 해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쓴다 했죠. 그래서 제목은 속성에서 이렇게 기본 코딩된 거 지우고 나만의 별자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어주시고 이거를 글자 크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깔도 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도 뭐 한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하면 네, 30. 그리고 이거를 그 화면에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 크기는 위스니까 우리가 필페어런트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글자가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면 좀 중앙에 오고 싶다 하면 정렬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네요. 텍스트 얼라이지먼트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가운데 센터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죠. 배경은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배경색은 뭐 오렌지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타이틀 정도가 되겠죠. 타이틀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별자리를 만들 때 1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요. 한 줄에 6개씩 배치해도 되고요. 한 줄에 뭐 3개씩 아니면 4개씩 배치해도 되는데요. 우리 그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앱에서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면요. 어, 25픽셀 이하는 터치하기 힘들다라는 거.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래서 이왕이면 사용자를 고려해서 컴포넌트 크기를 좀 적당하게 해줘야 돼요. 너무 작지도 않고 또 너무 크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걸 배분해 보시고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삼행사열 할게요. 삼행사열. 한 줄에 4칸씩. 그 다음에 3줄 해가 12개를 배치할 건데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손쉬운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레이아웃에 가면 요거죠. 테이블 얼레인지먼트 이거예요. 이걸 여기다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으면 이거는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칼럼과 로를 맞춰 주셔야 돼요.
우리 몇 줄 하기로 했어요? 3행 했으니까 3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칼럼은 몇 개?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3행 4야. 요 크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뭐 버튼 써도 되죠. 어제 봤잖아요. 그 폭탄 게임 할 때 폭탄을 터치한 거 그 사실 그 버튼이었죠. 이미지 버튼 거치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죠? 버튼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버튼 크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우리가 퍼센트로 한번 보세요. 이 100이니까 하나당 25% 하면 너무 딱 맞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딱 맞게 하면 옆에 스크롤도 생기고 뭐도 뭐 이렇게 공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갑갑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 정도? 개당 25픽셀이 아니라 25%가 아니라 23%. 그래서 위스를 한 23% 이렇게 할게요. 높이도 저는 23% 할게요. 높이도. 그러면 하는 김에 헤이트 해가 23%.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23%로 할게요. 그 다음에 너비도 23%. 이런 식으로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3%, 위스도 23%.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로 세로 다 23%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여백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중앙 정렬하면 이게 좀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도 만들어 주셔야 되죠. 버튼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뭔가 좀 처음에는 한번 해볼 만한데 자꾸 하면 그 노가다 성향의 느낌이 들죠. 23%또 2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컴포넌트 찍힌 상태에서 23%, 23%.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도 23%. 그 다음에 하나 더. 23%. 요거 다 지어주세요. 글자를 안 지어주면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다 이미지 올릴 건데, 이미지하고 글자가 겹쳐가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를 다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마찬가지로 23%. 이런 성향의 앱은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많이 쓰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꼭 익혀놓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23%, 그리고 이것도 23%.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규칙은 제가 뭐 좀, 요거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23%. 여기도 23%.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지울게요. 우리가 이 규칙이 뭐냐면요. 여기 하나를 맞췄는데요. 그 요 밑에는 또 안 맞췄는데 요 크기가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좀 귀찮아도 전부 다 요 뭐예요? 같은 칼럼들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제일 큰 거에 맞춰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거든요. 중간에 게 워낙 크다 보면 얘는 그러면 얘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아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해가 그 크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형태를 잘 이용하시면 우리 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카드. 그죠? 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배치를 잘 기억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기억력 테스트 기억나세요? 요거 클릭하면 카드가 뒤집어지고 요거 뒤집어져가 똑같은 그림이면 딱딱 없어지고 다른 그림이면 뭐 X 표시 나오고 다시 뒤집어지고 뭐 요런 게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카드 형태의 어떤 게임이나 그런 앱들 만들 때 요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왼쪽으로 좀 쏠려 있으니까 전체를 중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스크린 가면 스크린이 전체 부모죠. 항상 부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배치할 때. 부모에서 요거를 뭐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걸 중앙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중앙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입히는 거죠. 요 밑에 있는 리소스와 요 이미지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거, 물론 프로그램에서 뭐 폼은 돌려가 뭐 그 이미지별로 이렇게 불러와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우리 그냥 뭐 이런 거는 뭐 정적인 거니까, 하드 코딩의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요거는 다섯 번째 겁니다. 여섯 번째, 요것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요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 열한 번째, 요거 열두 번째. 네, 다 했어요. 그죠?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화면은 다 만들었어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구성할게요. 두 번째 화면을 만들 건데요. 두 번째 화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스크린 1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스크린 2로 바꿔주면 두 번째 화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이블 해서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이제 글자가 박혀야 되죠. 그 날짜, 그 무슨 자리 하고 날짜가.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가 좀 커야 되니까 요거는 25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이제 뭐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크기를 화면에 가득 채워야 되니까
with를 필페어런트 할게요. 필페어런트 해주고 요 글자를 또 중앙에 정리하려면 좀 전하고 똑같이 텍스트 얼라이즈먼트에 센터 하고요. 자,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원래 이제 글자 바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배치되는 게 뭐냐면요. 두 개가 배치되죠. 하나는 왼쪽에는 그림, 하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 이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쓸 때는 레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수직이 아니라 그 우리 그 뭡니까? 수평으로 배치돼야 되죠. 수평으로 배치하려면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호리존탈 얼라이즈먼트에서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죠. 너무 작아가. 그럴 땐 요걸 크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먼저 큰 거 먼저 넣고 작은 거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게 요령이죠. 하다 보면 이걸 터득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키워도 돼요. 이 그림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얼만큼 하면 좋을까? 화면에서 한 요 정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높이를 한번 일단 한 40% 40% 40% 해보고 싶어요. 자, 40%일 거요. 가로 크기. 근데 40%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높이가 40% 했는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왜 안 바뀌냐면요. 얘의 부모가 누굽니까? 얘도 40%. 얘의 부모가 누굽니까? 이거죠.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을 안 되면 레이아웃을 뭘로 해줘야 돼요? 높이를 40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바뀝니다. 이거 보통 흔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들 부모도 40%로 잡아줘야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도 40%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얘는 어느 정도 할까요? 뭐 아무래도 내용이 좀 크니까 6대 4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가로도 40% 이렇게요. 여기 이제 그 이미지가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내용 레이블이 있잖아요. 레이블 얘도 한 화면 끝까지 채우고 싶어요. 60%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글자 찍힌데 또 이제 글자 내용이 많으니까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이는 40%. 네.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버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거 먼저 할게요. 요 글자가 또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요 글자 크기로 찍혀요. 근데 좀 글자 좀 큼직큼직하게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블에다가 글자 크기를 한 20 정도 하면 여기 요 정도 크기로 이제 내용이 이제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될 게 이 버튼이죠. 이 버튼입니다. 뭐 어떤 내용의 버튼이냐면 메인으로 가는 거. 메인으로 이것도 좀 글자를 크게. 자, 메인으로. 그리고 이걸 버튼 느낌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버튼 느낌이 나는데요. 버튼 느낌이 안 나게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메인으로 이렇게 해버리고요. 요거를 그 오른쪽으로 크기를 꽉 채우면 되죠. 필페어런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 디자인은 다 했어요. 화면 디자인 다 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나만의 별자리 하면서 딱 뜨는데 제가 뭐 물고기 자리 딱 선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를 클릭하면 2번 화면으로 넘어가가 여기 물고기 자리 찍히고 물고기 자리에 대한 갈로에가 날짜가 여기 찍혀야 되고 그다음 물고기 자리의 이미지가 여기에 찍혀야 되고 그려져야 되고 여기 물고기 자리에 대한 성격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메인을 누르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복귀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자리를 누르면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용, 뭐 날짜 등으로 이게 표현돼야 돼요. 디스플레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요거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어느 거 이 계자리인가요? 계자리를 눌렀나요? 이렇게 6번째 거. 이거 눌렀어요. 눌렀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문제죠. 2번째 화면에서는 얘가 6번을 눌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왜? 우리 변수를 만들면요. 변수를 만들어도 여기 안에서는 써요. 1번 화면에서 만든 변수는 1번 화면 안에서만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2번 화면에서는 앞에서 무엇을 눌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앞에서는 무엇을 눌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에서는 이걸 눌렀는지 이걸 눌렀는지.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코딩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 버튼이죠. 1번 버튼, 2번, 3번, 4번. 물론 이거 이름 바꿔도 됩니다. 그죠? 이름 바꾸시면 돼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여기 무슨 버튼, 무슨 버튼, 무슨 버튼 이름 바꾸면 이게 코딩이 길어졌을 때 뒤에서도 이제 그 이름으로 바로 식별할 수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있죠. 아, 6번이 뭐였더라? 7번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이제 뭔가 만들고 개발할 때는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걸 권장합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니네임 누르면 바뀝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니네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버튼 1을 어떤 이름으로 바꿀 건가. 저희는 이제 시간 때문에 이것도 일일이 다 바꾸고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같이 한번 수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아니고 저기 블럭이죠.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1번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화면 넘어가야 되죠. 화면 넘어가는 거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컨트롤에 있어요. 제어잖아요. 제어 쪽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좀 내려보시면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와 이 블럭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2번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2번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다 스크린 이름을 써주면 그 스크린으로 넘어가요. 여기다 뭐 하면 될까요? 첫 글자 대문자로 해야 된다 했죠. 스크린 할 때 제가 이거 주의하시라 했죠.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대문자잖아요. 이 문자 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스크린 1. 우린 두 번째 화면으로 가려고 하면 스크린 2로 가면 돼요. 이 블럭을 쓰면요. 이거 클릭하면 뭡니까? 2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번 화면으로. 2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거. 왜? 이거는 2번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2번 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뭐를 가져갑니까? 번호를 가져가죠. 좀 전에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걸 눌렀는지 이거 눌렀는지 뒤에 화면에서 모른다고요. 이거 누르면 몇 번을 가져가면 돼요? 1을 갖고 가면 돼. 이걸 누르면 2라는 숫자를 갖고 가면 아, 두 번째 그림 눌렀구나. 이거 누르면 3, 세 번째 그림을 눌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야 돼요. 여기가 뭐 값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1번을 갖고 가면 돼요. 1번 버튼이. 요게 아니죠. 자, 나머지는 12개 동일하게 코딩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복제하면 돼요. 복제. 요런 경우 X가 에러 나는 이유가 뭡니까? 버튼 1번에 대해 이벤트 2개. 이거 모순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1번 버튼 누르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라.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모순이잖아요. 왜 똑같은 이벤트를 2개를 만들었느냐 해가 여기 X가 나는데 요거는 바꿔주면 돼요. 2번 버튼이면 얘는 뭐를 갖고 가면 돼요? 2를 갖고 가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번에는 3번 버튼은 3이라는 걸 갖고 가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4번 버튼은 4라는 값을 갖고 가고요. 또 디플리케이트가 5번 버튼은 5라는 값. 하나 더 6이죠. 6번 버튼은 6이라는 값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사해가 이번에는 여기에 7 이것도 복사합니다. 8 9 9 10 여기는 10번 버튼 여기 10으로 바꿔줄게요. 요 복제 기능을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아니면 일일이 블럭 끌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복제가 변형해 주는 거. 11 이제 다 했죠. 12 12번을 누르면 12라는 값을 갖고 그 다음 화면을 자, 요게 이제 의외로 별로 할 게 없어요. 첫 페이지에서 코딩. 첫 페이지에서 코딩은 2번 화면으로 가는데 그 내가 눌렀는 번호를 갖고 가는 거예요. 눌렀는 이게 스타트 밸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았는 거는 뭐예요? 이 페이지 2번 화면에 코딩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2로 고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2번 화면이 열릴 때 이벤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스크린 인틀라이즈 이때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주면 되느냐면요. 별자리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다 다 집어넣어 줍니다. 12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변수가 필요하죠. 별자리 정보. 여기다가 별자리 정보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별자리 정보는 이게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고 12개니까 리스트 형태여야 됩니다. 해서 이거를 몇 개를 붙입니까? 12개예요. 4개, 5, 6, 7, 8, 9, 10, 11, 12개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별자리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정보 있죠? 제가 요거 같이 올려놨죠? 압축 풀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컨트롤 X 하고 여기다 붙이시고 요거죠? 두 번째 거 컨트롤 X. 제가 컨트롤 X 하는 이유가 안에 깔리려고. 그죠? 잘라내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복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양자리. 이런 식으로 컨트롤 X, 컨트롤 V. 요거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뭔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 자체를 그대로 읽어와서 여기 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중급 레벨 한 2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 처리를 먼저 배워야 돼요. 파일 처리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앱 상에서 우리 경로를 아셔야 돼요. 어떤 경로에 텍스트 파일이나 우리 그 어셋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어셋 파일들이 저장되는가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되는 위치를 아셨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하면서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 모드예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로 실행할 때는 뭡니까? 우리 커넥트 모드라 하죠. 그냥 앱이 깔리는 게 아니죠. 깔리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신하면서 앱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내가 앱을 다 만들고 배포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빌드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이 커넥트일 때의 저장소와 이 빌드 할 때의 저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코딩으로 짜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빌드 했을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커넥트 하니까 안 되고 커넥트 했을 때는 어떨 때는 되는데 빌드 하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코드로 짜주면 돼요. 뭐 그 어려운 건 아닌데요. 뭐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셔야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에서 갖고 와가 토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에비멘트를 뭐 어떤 그 책을 보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저는 초창기 앱 개발자예요. 앱 개발자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안드로이드 앱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비멘트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거 보면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그 에비멘트를 그렇게 안 해봐도 예전에 안드로이드로 만든 앱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오고 어떤 그 모바일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책을 안 봐도 책이 없는 내용들도 다 알 수 있는 이유가 전에 이제 이런 뭐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파악해서 안드로이드 중심으로 단연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에비멘트는 오히려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월등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구조가 원래 모체가 같잖아요. 이게 또 내부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로 변환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별자리 정보에 대한 이런 걸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좀 전에 이거 했잖아요. 2번 스크린 있죠? 여기서 이제 2번 스크린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스타트 밸류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면요. get start value 여기 앞에서 넘어오는 값을 요걸로 요 블록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블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블록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처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얘를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하고 싶어. 12개 중에 하나. 제가 앞에 화면에서 자, 제가 이거 1번을 바꾸셔야 돼요. 1번, 2번을 선택했다 하면 2라는 거. 여기 두 번째 2라는 거죠. 이것도 두 번째 2라는 값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째 리스트의 몇 번째 값? 두 번째 값이죠. 이걸 어떻게 추출해요?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잘 다루어야 된다고 하였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앞으로 두고두고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많이 써요. 리스트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select 몇 번째 값? 여기 스타트 밸류가 이제 인덱스가 되고요. 이 리스트의 이름은 뭡니까? 별자리 정보. 이렇게. 별자리 정보. 자, 이렇게 블럭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하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어떤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거. 이 구조, 우리 그 스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스택. 스택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하나 더 열게요. 그림판을. 스택이 뭐냐면요. 우리 그 스택이라는 건요. 앱에서는 스택 개념을 좀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공이 3개가 있어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 그러면 이 밑에가 막혀 있으니까 1번 공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 공이 들어오고 3번 공이 들어와요.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밑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3번 공이 역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 나가죠. 3번, 2번, 1번 이런 게 스택입니다. 여기서 화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스택 처리가 돼요. 스택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그 태스크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볼 때 엘민멘트에서도 태스크가 나올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 지금 태스크가 없죠. 원래는 태스크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거 말고 서비스 버전이 있잖아요. 이 에비멘트의 서비스 버전으로 내놓은 거 보면 이게 태스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스택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 버전은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에서 처리 가능해요. 에비멘트. 그거를 그냥 아직 버그가 있어가 MIT 쪽에서 그냥 공개를 안 하고 그냥 그 베타 버전으로 공개하지 정식 버전으로 출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여기 태스크 올라올 거예요. 태스크 올라오면 태스크가 이제 스택 개념인데요. 여러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의 작업 단위. 뭐냐면 우리 그 어떤 앱 하다가 뭐 누르면 카메라 앱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 앱을 하나의 태스크고 카메라 찍는 다른 내 앱에서 다른 기능을 땡겨 쓰잖아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태스크예요. 그런 게 이제 스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메인이 이렇게 하나 탁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누르면 2번 화면은 뭐예요? 서브 화면이죠. 서브 화면.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스크린 1, 이게 스크린 2예요. 그러면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스크린 1이 보이죠. 이거예요. 여기 제 손바닥 있죠. 여기 첫 번째 화면이면 그 위에 이제 딱 보여지는 게 2번 화면이에요. 2번 화면을 치우니까 1번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1번 화면, 2번 화면. 그러면 2번 화면을 치우니까 1번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앱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2번 화면 가죠? 맞죠? 2번 화면 가요. 이거 눌러도 2번 화면 가고 이거 눌러도 2번 화면 가고 이거 눌러도 2번 화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인으로 하는 버튼을 어떻게 처리해야 메인으로 복귀할까요? 1번 화면.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스크린에가 네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낭비돼요. 1번 화면에서 또 이제 또 다른 화면 또 띄우고 하면 그러면 앱이 나중에 메모리 때문에 비정상 작동해요. 나중에 막 메모리 포화 상태가 돼가 앱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앱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택 개념으로 해서 안 쓸 때 뭐 하면 돼요?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 여기에서 화면을 닫아주는 거예요. 화면을 닫아주면 이거는 당연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드는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요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메인으로 버튼입니다. 그래서 2번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버튼 1을 클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닫아만 주면 돼. 닫아주면 돼. 그래서 닫아주는 게 뭐냐고요? 요 밑에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클로즈 스크린. 있죠? 클로즈 스크린.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그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화면을 1번 화면을 다시 열어주는 게 아니라 2번 화면을 닫으면 1번으로 복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소음,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건 건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어폰을 안 끼고 하거든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수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울림 현상이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게 시차를 두고 메아리로 저한테 또다시 들려요. 그러면 수업할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안 끼고 수업하거든요. 민주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이어폰을 안 끼고 수업하는 이유는요.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실시간으로 들리면 상관없는데요. 메아리처럼 제가 했던 말이 한참 있다 또 들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또 한참 있다 들려요. 그래서 이어폰을 제거하고 줌 수업할 때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하긴 하는데요. 미처 놓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은 늘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클로즈 스크린, 그죠? 클로즈 스크린 하면 화면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니틀라이즈에서 자, 이제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죠? 바로 복귀하면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 정보 하나 땡겨와가 어디에 출력할까요? 어디에 출력하면 좋을까요? 임시로 여기 출력해 놓을까요? 전체를? 뭐 여기 해도 되긴 해요.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근데 여기 글자 크니까 이게 너무 밀레가 잘 안 찍히니까 여기 찍을게요. 2번 라벨 2, 레이블 2에다가 찍어 볼게요. 레이블 2에다가 자, 요렇게요. 요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할게요. 일단 중간 결과를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앱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이게 사라져야 돼요. 문제가 있네요. 그죠? 뭐 에러가 났는데 어, 여기 한번 볼게요. 뭔가 음? 자, 요거를 이거 왜 에러가 났느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번 화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2번 화면으로 바로 시작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1로 맞춰놓고 QR 찍어 1번 화면으로 시작하면 돼요. 1번 화면을 시작해야 되는데 2번 화면 놓고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죠. 뭡니까? 여기서 두 번째 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토큰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번을 가져오고요. 자, 메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3번이죠. 3번 딱 누르면 양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3번. 요거 먼저 테스트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3번 양자리를 했어요. 그럼 이거 오려 볼게요. 제가 메모장을 키고요. 3번 요거 뭡니까? 요거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요 슬러시 기준으로 나눠야 되죠. 이 슬러시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값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럼 한 개의 값을 담는 게 아니고 이 자체도 뭐가 됩니까? 결과값이 한 개의 값을 담으면 변수에 담을 수 있지만 이것 두 개니까 이것도 리스트가 되죠. 이 토큰으로 나눈 결과도 리스트다. 이 토큰으로 나눈 결과도 리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텍스트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이거 있네요. 요거 나눈다. 뭘로? 이게 전체 텍스트가 되는데 이거를 뭘로 나눈다? 나누는 규칙 토큰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at 하면 여기다 뭐가 돼야 돼요? 슬러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슬러시로 나눈다. 나누면 여기 찍히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찍히는 결과. 다시 1번 화면으로 놓고 실행을 하면요. 자, 여기에서 이걸 눌렀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요 리스트죠. 요 결과가 보입니까? 리스트에 여기 첫 번째 거 컴마, 두 번째 내용 이렇게 컴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컴마, 두 번째. 여기 리스트죠. 그죠? 그러면 이게 리스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제목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제목은 첫 번째 게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게 지켜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 게 지켜야 되고요. 내용은 두 번째 게 지켜야 돼요. 내용은 두 번째 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건 리스트예요. 요건 리스트인데 첫 번째 레이블에는 첫 번째 게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레이블에는 두 번째 값, 이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이. 그럼 물론 이걸 리스트에 담아가 처리해도 되지만 바로 처리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에 뭐 하면 됩니까? 이 셀렉트 하면 되죠. 요것도 이 결과 자체도 리스트죠. 이 결과 자체도 리스트인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 값은 1이라고 해주고요. 이렇게요. 요걸 그대로 카피해가 얘는 뭡니까? 2라고 해주면 돼요. 2. 이게 좀 어렵죠? 요 개념이. 리스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결과값 자체가 요거 자체가 리스트예요. 어떤 리스트? 뭐 요거를 양분한 리스트. 요거를 나눈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의 첫 번째 값, 요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토큰의 첫 번째 건은 제목으로 올라쓰고요. 두 번째 건은 내용으로 출력이 된다. 그죠? 첫 번째 건은 제목, 두 번째 건은 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림. 그림이 남았습니다. 그림. 그림을 어떻게 해줄까요? 그림은 어디에 찍혀야 돼요? 이미지에 찍혀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에 찍혀야 되는데 요 픽처죠, 픽처. 픽처. 여기에 우리가 뭐 어떤 그림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M01.png인가요? png. 원래 이제 그림 이미지는 png, jpg, gif 요 세 가지 형태만 앱에 올라간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포맷으로 바꾸면 되고요. 이건 무조건 첫 번째 그림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첫 번째 메인으로 갔다가 어떤 걸 해도 물병 그림이잖아요. 이게 동적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어떻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면요. 이걸 분리하면 되잖아요. 뭐만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뀌는 건 뭡니까? M 보시면 01.png. 자, 그럼 고정인 부분이고 요 부분만 바뀌잖아요. 요 부분만. 그죠? 그러면 몇 등분하면 돼요? M 여기 바뀌는 거 .png 이렇게 세 등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여기에 텍스트에 join이 있는데 몇 등분? 요거 누르면 되죠. 파란색 누르면 이렇게 하면 세 등분이 됩니다. 세 등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세 등분 내봅시다. 이 조각을 세 개 박아놓고 자 끝에는 뭐예요? .png가 되고요. 앞에는 m이죠. m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중간에 박혀야 될 블럭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박혀야 될 블럭. 그러면 첫 번째 누르면 1. 이거죠. 이 값, 그 어떤 값이냐면요. 이 값 맞습니까? 이 값. 이 값. 이 값이. 자, 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이제 메인으로 가서 이거 누르면 두 번째 값이 들어와요. 메인으로 가고 이거 누르면 세 번째 값이 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1, 2, 3, 4, 5, M, 5, 6, 7, 8, 9. 그 다음에 9, 10. 10 해볼까요? 10. 되네. 11 해볼까요? 11. 아, 이거를 뭐냐면요.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네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면요. 우리 팔명을 한번 보세요. 음, 우리가 올렸던 게 여기 전부 다 두 자리로 붙였네요. 두 자리로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명을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M1.png, M2.png 해서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한 자리이고 뒤에 가면 10번 넘으면 어떻게 돼요? M11.png 이렇게 이거하고 차이가 있죠.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8명이 이렇게 되면요. 요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에 뭘 붙여야 돼요? 0을 붙여야 되죠. 그죠? 0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유지해줘도 되는데, 그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죠. 한 자리인 경우를 두 자리로 맞춰주는 거는 알고리즘으로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if 문으로 해가 이 자릿수를 계산하는 거죠. 항상 요것만 띄잖아요. 01, 02. 만약에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한 자리죠. 문자 열이니까. 한 자리일 때는 0을 붙여주고 앞에. 요게 두 자리일 때는
안 붙여주고 if로 블럭 처리하면 돼요. 그렇게 처리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뭡니까? 스트링으로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요. 메인으로 가가 보시면 이것도 잘 처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 잘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 카페에 별자리 어, 코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별자리에 여기에 보면요. 이 부분이죠. 여기 길이. 스타트 밸류가 만약에 한 자리일 때는 앞에 0을 붙이고 아닐 경우는 그 숫자를 넣는다. 요 if 블럭. 요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요 if 블럭. 그러니까 1을 01로 만들고 2를 02로 만들고 만약에 한 자리일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지금은 파일명이 처음부터 두 자리였어요. 보시면 우리가 그 받았는 파일은 제가 이제 두 자리로 만든 어떨 때는 한 자리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두 자리로 된 것도 있는데 보시면 어, 리소스에 보면 전부 두 자리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혹시 그림을 구했는데 실수로 공을 안 붙였는 경우가 있어요. M1.png, M2.png, M3.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금방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저 알고리즘 처리해 주면 되죠. if 블럭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죠. 자, 요것만 추가하면 나머지는 같죠.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보면 그 앱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요 앱 만드는데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전부 다 뭡니까? 듀플리케이트가 복제해가 쓰고 리소스 그 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그래서 코드는 요 리스트 만들 때 이게 옮기는 게 그렇지 코드는 이게 다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런 앱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써요. 앱 중에. 앱 중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는데 뭐 과제 만드는데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다른 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비교도 해보고 뭐 한 수 배울 수도 있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좀 그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그래도 이렇게 어제 그 과제 해가지고 올렸는 거 봤는데 되게 잘 하셨어요. 되게 잘 올려주셨는데 다른 분들 그 코드 보면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뭐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이게 뭐 마침 빠뜨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분이 과제하면서 이게 또 보여주셔가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공유 개념의 어떤 과제이지 뭐 의무감을 갖고 그런 과제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과제냐면요.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 어떤 형태가 제일 많아요. 앱 중에. 홈페이지 같은 게 제일 많지 않나요? 내가 가수원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가수원을 한다 하면 과수원 앱을 하나 만들고 싶지 않나요? 내 사과를 잘 팔려고 하면. 그럴 때, 뭐, 이렇게 오늘 배운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여기 이제 타이틀이죠. 뭐, 무슨 과수원 해가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앱은 웹하고 틀려요. 뭐냐면, 간결해야 돼요.
우리 그 웹사이트 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앱으로 만든 모바일 사이트 같은 거 보면 간결하잖아요. 왜 화면이 작기 때문에 많은 걸 못 나타내주고 핵심만 딱 나타내줘. 그래서 보통 있잖아. 이게 과수원 같으면 나만의 무슨 과수원 하면 우리 그 요건 딱 클릭하면 뭐예요? 우리 사과 상품에 대한 소개 걔가 뭐 아니면 사과의 효능 해가 사과의 효능 페이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 사과는 몸에 어떻게 좋고 뭐 어떤 영양가가 어떻고 뭐 비타민 뭐 등등 해가 여기 사과의 효능을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상품 해가 우리 농장에서 파는 상품을 보여주겠다 하면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클릭하면 여기에다가 뭐 좀 전에 별자리처럼 이렇게 서브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과, 무슨 사과, 무슨 사과, 무슨 사과 이렇게가 딱 터치하면 그 사과에 대한 설명, 상품에 대한 설명, 가격은 어떻고 뭐 어떤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그죠? 상품 상태는 어떻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걸로. 그다음에 우리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우리 농장에 대한 그 소개죠. 농장에 대한 소개인데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약도 있으면 약도 그려주고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 그죠? 요 정도 앱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그냥 뭐 농장에 뭐 한정지어서 설명했지만 어떤 상품을 판다든지 그죠? 아니면 프리랜서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내 강의를 이렇게 홍보하는 거. 제가 OA 강좌도 하고요, IoT 강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대한 걸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들 보여주죠.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앱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시니까 나도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컨택을 할 수 있겠구나. 전화번호도 있고요. 뭐 등등 약도도 있고, 사무실 약도.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아가 그냥 저는 그냥 별자리 앱으로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인데 실제 이런 형태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뭐 제조업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형태마다 이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뭐 캡처 올려주셨는데, 음, 코드 한번 볼게요. 코드 보면은 별자리. 이렇게 하셨는데 1까지 9, 1에서 9까지 이미지는 안 뜨고 혹시 다른 분도 그러세요?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원리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M 하면 요거 1, 2는 뭐죠? 그러면 M1.png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거는 떠요. 어, 근데 01이죠, 실제 이미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요 부분이죠. 제가 요거, 여기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요래도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NUM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번호 하나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NUM
자, NUM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NUM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시면 NUM,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값을 넣어줘야 돼요. 뭐 숫자면 숫자 형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문자니까 길이가 되잖아요. 길이. 랭스가 길이가 만약에 한 자리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요. if문을 쓰면 되겠죠. if문을 쓰고 무엇이 길이가 있죠. 문자열의 길이. 문자의 길이, 뭐의 길이? 앞에서 넘어오는 요거의 길이죠. 뭐 1 누르면 한 자리, 2 누르면 한 자리, 9 눌러도 한 자리, 10 누르면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길이가 길이니까 우리 뭐 이걸로 하면 되죠. 요거의 길이가 뭐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한 자리일 경우는 어떻게? 한 자리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요? 이렇게. 두 자리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한 자리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시면 한 자리일 때 0을 붙이면 두 자리가 되잖아요. 무조건 두 자리 맞춰주려고 해요. 앞에 0을 붙이면 돼요. NUM에다가 0을 붙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 자리면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이 코드예요. 그래서 닫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자리일 때는 0을 붙여줍니다. 우리 조인하면 되죠. 앞에다가 뭐를 붙여줘요? 0을 붙여주고 0과 요 값을 붙여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트가 나오죠?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아닐 때는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한 자리일 때는 0을 붙여가 두 자리 만들고요. 10, 11, 12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초기할 때 얘는 전체적으로 문자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요렇게 결합해 주면 되겠죠? 요 부분이에요. 요거 제가 설명했었죠? 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놓고 한번 돌려보세요. 요렇게 놓고 다시 메인으로 갔다가 자, 메인으로 자, 요거 예.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 해볼 때 음, 9번, 1에서 9번까지 하나 눌러보시고, 이제 10번 넘는 거 하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두 자리짜리도 잘 처리죠? 두 자리짜리도 잘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죠? 예. 요 코드를 넣어주면, 예,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설명했는 게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요 블럭 드러내고 싶거든요. 요 블럭 드러내고, 요렇게 짜고 싶으면, 팔명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올릴 때, 리소스 올릴 때 어떻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M1, M2, M3, M9.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M01.png, M02.p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이미지 이름은 0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별자리죠. 나만의 별자리 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1에서 9까지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보내주셔야 돼요. 코드를 1에서 9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막연히 안 나옵니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그 코딩하신 코드를 보내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다운로드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별자리. 혹시 1번 화면 놓고 시작하셨는지, 그죠? 그 실행할 때 그 1번 스크린에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코드 보니까 특별히 잘못된 거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안 보이네요. 그 별자리 그 리스트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 이게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끝까지 안 되시는 분들 저하고 줌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안 되는 에러를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처리하고 되는 분은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볼게요. 아, 블럭을 제가 요 사진인데 자, 한번 볼게요. 금방 본 소스에 잘못 끼워진 블럭이 있습니다. join M 글로벌 M join M NUM 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요 블럭 요 블럭을 저 보세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NUM이 들어가 제가 이 위에 만들어 놓고 이걸 실제 반영되려면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반영 안 해서 그렇네요. 그죠?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예, 이렇게요. 또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제 다 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예, 제가 또 그 코드 보내주시면 확인해가지고 예, 다시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내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내일 수업 마무리할 건데 오늘 그 남았는 커리큘럼 다 할 겁니다. 남았는 커리큘럼 화면 무작위 별짓기 이제 충돌 게임 이건 굉장히 게임 만들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나머지 부가적인 에비멘트 기능을 그, 더 알아볼 겁니다. 링크는 또 누가 질문하시는데 링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개념이 아니고 웹이에요. 웹. 뭐 웹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링크를 쓸 수 있습니다. 링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창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웹뷰를 쓰면 그럴 때는 링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그 3일차 앱 인벤트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